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암 이렇게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암 발생을 퇴치하는 강력한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미국의 자연의학의 전문가이신 앨런 게비 박사님과 이경원 선생님이 함께 이제 합작한 내용인데요. 바로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내 몸 내가 고쳐 쓴다 1권, 2권, 3권 중에 있는 3권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하냐면요. 제목을 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반대로 하시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습관과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하냐면 반대로 하시면 치료가 가능해요. 자, 그 반대가 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암은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식사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아주 인물도 좋고 아주 좋은 친구인데 너무 오랫동안 병으로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떤 식사 습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결과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한 생활 습관이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라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암에 걸린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반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치료가 가능하시대요. 좀 재밌는 표현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암에 걸린 원인 진단을 해보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이제 모든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의 원인은요, 혈액의 오타. 자,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서 혈액 검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혈액이 얼마나 점액질을 가지고 있고 혈액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나 높고 혈액의 지질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 무엇이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도 뭐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된다?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에서부터. 그래서 혈액이 얼마나 점액질이 끈끈한지 여러분들이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이런 동물성 단백질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이러한 음식들을 드셔서 혈액이 여러분들이 끈적끈적하게 끈적끈적한 이 점액질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혈액이 얼마나 오탁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3대 척도가 혈액의 지질, 콜레스테롤 그리고 점도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초록색으로 정상적으로 가면 이제 빨리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혈액이 끈끈하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 모르시다 게이츠 박사는 암이 시작되는 기전에서 산성 체질에 산소가 부족하면 무엇이 시작된다? 암이 시작되고 재발되고 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혈액이 계속 맑아질 수 있는 혈액 정화 음식을 계속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 밀키트 1번이 뭐냐면 혈액 무슨 음식? 넘버1이 녹즙으로 뭘 해요? 혈액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혈액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점심으로 녹황색 채소 계속 드시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면 이제 암에서 회복될 수가 있고, 암의 원인은 이 혈액의 끈끈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지지고 볶고 도저히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끈끈해져서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점액질이 다 붙잡아 버려요. 그죠?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암이 생깁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계속 뚜껑이 열리시면, 스트레스가 계속 있으면 여러분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NK세포가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식품, 가공식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IP6, 현미, 그리고 쌀 눈에 있는, 현미 눈에 있는 IP6라고는 피트산염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이 뇌혈관이 자꾸 막혀요. 폐색이 되고 심장혈관이 막혀요.
그리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B 컴플렉스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공식품, 정제식품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양소가 부족하게 하는 미네랄 부족의 원인이기도 하고 각종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에 이 중금속이 다 축적이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이 또 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암에 세포에 산소가 잘 들어가면 미네랄이 잘 흡수가 될 텐데 여러분이 보니까 미네랄 다 니아신, 엽산, 글루타티온 간이 건강해야지 이 암이 생기지가 않는데 이 간이 질병의 가문인 간이 무너져요. 그래서 계속 영양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양 결핍에 의해서 그 다음에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못지않게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누구? 설탕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이 왜 걸렸는지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과일과 채소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강력한 항산화제가 암세포와 싸워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드셨어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입에 잘 넘어가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지지고 볶고 이게 다 원인이죠. 그래서 항산화제가 결핍돼서 암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특별히 암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액이 오탁하고 혈액의 끈끈한 지질농도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이라는 거 맞는 얘기죠. 혈액이 오탁해서 산소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암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성돼요. 그런데 저는 면역력이 있으니까 NK세포가 암세포를 무찌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NK세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래서 NK가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특별히 나이가 들면 몸에서 항산화 물질의 생산이 점점 감소되고 또 대사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고 자, 어떻게 하면 이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자, 암 하면 많은 암 전문가들은 이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님을 모르시면 이 세포 생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1931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생리학자 오토 월버그 바르부르크의 박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암세포는요,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호기성 상태가 아닌 현기성 상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암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성되는 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은 뭘 크고 먹냐면 발효된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암세포가 계속 자기와 똑같은 암세포를 붕어빵 복제하듯이 계속 복제해내요. 그래서 암 전문가 모리스다 게이츠 박사는 암의 기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암은 뭐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 손상되고 망가진 세포는 죽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런데 손상되고 망가진 세포가 너 이제 죽어야 돼 하고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어떻게 해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무법자야. 자기와 똑같이 망가지고 손상된 세포를 계속 찍어내요. 정상세포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를 계속 복제해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왜 암 환자가 설탕을 제한해야 되는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인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모든 만성질환의 범인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소가 부족하고 특별히 젖산, 피루부산 같은 탄산가스와 젖산이 많아지면 혈액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모리스다 게이츠 박사가 암은 어떤 상태에서 생성이 된다? 산성체질에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계속 시작되고 재발되고 전이 된다. 아무리 유방암 환자가 유방 한쪽을 절제하고 또 전립선을 절제하고 또 위암 환자가 위를 절제해도 산성 상태에서는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 돼요. 거기에다가 산소가 부족하면 암의 이 공급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pH 검사를 계속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으로 온몸에 있는 노폐물 독소들, 특별히 젖산, 피루부산, 그리고 각종 기생충들, 그리고 신장의 결석들, 간의 담석들, 담낭에 있는 담석들, 이거 왜 다 빼내요? 여러분의 암의 이 원산지가 되어 있는 여러분 몸 가운데 있는
혈액을 맑게 해서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로 바뀌면 암세포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산소가 잘 드나들기 때문에. 암세포는 특별히 산성하던 체질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 보면 pH가 완전히 새빨간 극산상으로 가 있어요. 근데 해독식을 하고 333, 어떤 분은 자기 체력에 맞춰서 111 내지는 222 내지는 333 여러분의 체력에 맞게 계속 규칙적으로 해독식을 해주면 그래서 캔서, 디톡스, 센서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뭘 해독해요? 젖산과 피루부산과 탄산가스가 혈액계 혈중에 녹아있는 이런 모든 독소들을 해독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산성 체질을 뭘로 바꿔줘요? 약 알칼리로 7.35에서 7.5로 암이 서식하지 못하는 알칼리 환경으로 바꿔주면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의 이 만성질환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전문가 오토 월버그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포의 산소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해독식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암세포 젖산, 피루부산이 축적되지 못하도록 신장의 결석이 축적되지 못하도록 담석이 계속 섞여야되지 못하도록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치료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식습관과 반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에 암세포를 만드는 이 나쁜 식습관과 반대로 가시면 돼요. 자, 특별히 여러분이 주식으로 드시던 흰쌀, 흰밀가루, 정제되고 도정된 음식에는 뭐가 없다? 암세포와 싸워 이기고 뇌혈관, 뇌경색, 모야모야 등의 내 혈관을 모든 병은 혈관병인데 내 혈관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이유, 심장혈관을 폐색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암이 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IP6와 피트산염이 없는 정제되고 도정된 음식을 이런 가공식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일컬어 영양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정크 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등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당뇨 환자만 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당뇨의 원리, 심장병의 원리, 이 뇌혈관, 중풍의 원리, 이 치료 방법은 똑같아요. 원인도 똑같고 원인은 뭘까요?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모든 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정제되어 있고 도정된 음식은 섬유질이 없어서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고 심장혈관을 막아요. 그리고 장기에 계속 독소가 축적되게 합니다. 그래서 1번 흰쌀, 흰밀가루를 여러분은 제한하셔야 돼요. 이런 정제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대신에 쌀lun과 밀lun에 섬유질이 살아있는 IP6가 살아있는 도정되지 않은 현미, 도정되지 않은 현미와 뭘 드셔야 돼요? 통밀, 오트밀, 이런 정제되지 않은 진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인 콜린 캠벨 교수는 The China Study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암의 스위치를 켜는 주범이 뭐다? 무슨 단백질? 콩단백질? 햄프시드? 치아시드? 동물성 단백질을 일컬어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뭐가 범인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IGF-1. IGF는 뭐의 약자냐면 인슐린. 당뇨에만 인슐린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요거와 메티오닌. 적당히 있어야 돼요. 메티오닌도. 여러분 콩에도 메티오닌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이 이게 다 과잉으로 있어요.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올리는 주범이 뭔가 봤더니 암 환자에게 동물성 고기만 계속 먹이면 대장암이 시작해서 대장이 폐색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무너져서 암이 와요. 그래서 IGF-1이나 메티오닌 수치를 올리는 가장 주범이 뭐냐면 고기 속에 IGF-1이 가장 많고 생선 속에 메티오닌 수치가 균형이 높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불에 구운 훈제되어 있는 고기에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습관과 거꾸로 가시면 돼요. 자, 반대로만 하면 암 나을 수 있다. 제목 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족발 좋아하시죠? 족발. 족발에 있는 동물의 뼈나 관절 연골이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칼슘이 부족한 줄 알고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왔습니다 하면 뼈 주사 오늘 1년 맞고 오신 분 오셨어요. 근데 지금 뼈가 얼마나 약한지 말도 못해요. 뼈 주사 1년 동안 맞으셨는데
이 칼슘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예, 거기다 신장하고 뼈 주사를 1년을 맞았더니 부신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오시는데, 예,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히려 이 단백질이 혈중의 단백질 농도가 너무 10% 이상 되면 뼈에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뭘 빼내가요? 칼슘을 빼내가요. 예. 그래서 이 뼈와 관련된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스, 본 네크로시스, 뼈가 괴사되거나 뼈가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뼈와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흰쌀 흰밀가루를 제한하고 완전 통밀, 100% 현미,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있는 IP6가 뼈의 밀도를 높이겠죠. 예. 그 다음에 점점 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뼈에서 뭘 빼내가요? 예, 단백질이 과잉이면 칼슘을 빼내가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뼈는 점점 약해지고 통증은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골다공증에서 이 뼈에 암이 전이된 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경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시면 계속 이제 이런 뼈 튼튼해지고 기운 좀 내시려고 이거 자꾸 드셔야 될까요? 자, 요것과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설탕, 메가당, 포도당, 과당, 트랜스지방, 요거 다 뭐예요? 당분이 또 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 경화요, 지방이 범인이죠. 튀긴 음식 다 뭐예요? 지방이 범인이에요. 정제 가공식품에 각종 발암물질이 바글바글해. 인공색소,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킨다. 근데 여러분은 라면에도 심지어는 치즈를 넣어 드실 만큼 치즈를 좋아하셨는데 알고 보면 치즈가 뭐예요? 전신을 중독시키는 주범이고, 우유에 카제인에는 카소몰핀이라고 하는 예, 강력한 예, 마약 성분이 들어있죠. 이런 유제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계속 배우셔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대신 드시던 음식과 반대로만 하면 나올 수 있대요. 자, 반대가 뭔가 간단하네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일과 채소와 견과와 통곡류. 예, 과일 채소의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암세포와 싸워 이기는 무기예요. 예. 자, 보니까 특별히 십자가 채소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암과 싸워 죽이는 무기인 설포라판이 간을 해독하는데 여러분이 왜 브로콜리 아침마다 드세요? 왜 콜리플라워 드십니까? 점심에 왜 케일 잎사귀 매일 쪄드려요? 십자가 채소 가운데 있는 설포라판이 강력한 간 해독제이죠. 간이 튼튼하면 간이 해독이 되면 신장도 여과를 잘 시켜요. 그래서 요산수치, 단백질 수치가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예, 특별히 약을 안 드셔도 예, 요산수치와 단백질 수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방간 수치가 지금 700이 넘는 분들 지금 상당히 많으신데 여기 참 놀랐는데 예, 정상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자,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자꾸? 몸에 염증이 생긴다. 근데 한 번도 안 드셔보셨잖아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100% 현미에, 콩에 이게 다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주잖아요. 1대1에서 1대4 이하이면 아무리 저지방 채식을 해도 여러분들이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1대1에서 1대4 이하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올라가서 뭐가 생기더라? 염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왜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B 콤플렉스를 드시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 난소암 환자, 자궁암 환자 필수로 전립선암 환자가 뿐만 아니라 고형암도 물론이지만 호르몬성 암 환자가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왜 식물성 단백질은 콩을 계속 드셔야 되냐면 콩에는 아주 적당량의 메티오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콩 속에 있는 아이소플레본은 뭐와 달라요? 에스트로겐을 촉진시켜서 유방암을 계속 촉진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아이소플레본이 유방에 있는 염증을 쭉쭉쭉쭉 흡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단하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을 좀 볼게요. 자,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자, 암과 싸워 이기려면 첫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산소가 충분하게 들어가면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요. 여러분의 모든 병은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면역력이 안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처치가 뭐였나요? 가만히 보세요. 자, 항암, 방사선, 수술, 세포에 산소를 빼내가는 겁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는 치료예요. 산소를 질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암세포를 유방 잘라내면 유방암이 이제 재발되거나 전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방 절제하고 여러분이 항암,
예, 더 이상 재발되고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항암 30회, 방사선 30회 했더니 고등학교 또 의사가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책에서 소개하듯이 어때요? 암세포 하나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켜 놓으니까 면역력이 쑥쑥 떨어지고 산소를 넣어주는 치료가 아니라 산소를 질식시키는 치료를 하니까 오히려 재발 전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뼈까지 전이돼서 오신 분들이 다반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지셨어요. 더 이상 암의 원인이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데 산소를 계속 질식시키는 처치를 하니까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웠구나.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 받아놓고 3개월, 4개월 뭐 하냐면 세포에 산소를 넣어주면서 온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분해시키는, 암은 알고 봤더니 지방덩어리야. 그래서 왜 암 전문가들이 암 환자들이 기생충을 제거해야 되는지, 예, 뭐 심지어는 유튜브에 보시면 알벤다졸, 펜벤다졸, 예, 기생충 약으로 기생충을 제거했더니 암 환자가 통증이 사라졌네, 암의 종양 수치가 줄어들었네, 이런 얘기 왜 나옵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 암 전문가들이 자꾸 나와서 암 환자들이 기생충을 제거해야 되는지 피력하는 이유들을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5단계 해독 가운데 첫 번째가 대장이 막히면 죽으면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변비가 암의 기초죠. 그래서 좋은 음식은 흡수되고, 예, 좋지 않은 젖산이나 피루부산 같은 세포 독소들은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고 자꾸 건강한 배변은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아주 바나나 변으로, 예, 여러분들이 뭐 육식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어서 배출하는 거 말고 아주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고섬유질에 의해서, 예, 대장이 폐색되지 않고 빵빵 뚫려줘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은?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은 7일 만에 변을 한 번 본대요. 그래갖고 지금 뭐 말도 못하면서 온몸이 독소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빨리 여기 가보라 그래서 오셨어요. 대장이 폐색되면 장, 누수, 증후군이 뭐예요? 장이 줄줄 새는 증세. 장, 누수, 장이 줄줄 새는 증후군. 여기서부터 리키거 신드롬에서부터 여러분이 대장벽이요,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벽을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변비가 오면 장이 줄줄 새요. 장벽이 타이트하지 않고 이 정션이 느슨해져요. 헐러덩헐러덩해지면 대장이 막혀 있는 사람은 이 뇌의 병변도 많이 생겨요. 염증이 어디로 들어가요? 뇌혈관까지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병은 대장 청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장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집안 청소는 매일 하시는 깔끔하신 분들이 왜 우리 몸 청소는 안 하는지 몰라요. 화장은 하얗게 뽀얗게 하고 다니는데 대장에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똥냄새가 줄줄줄줄 나는데도 죄송하지만 왜 대장 청소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관장하는 건 왜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지 모르겠어. 대장 청소인데. 얼굴은 예쁘게 이렇게 매일 청소하시면서 왜 세수도 매일 하시면서 대장 청소, 내장 청소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암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GF-1이나 메티오닌처럼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산소가 없도록 이렇게 혈액을 끈끈하게 만드는 음식인 육식을 줄여줘야 돼요. 제한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채식을 주로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돼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어야 암이 더 이상 재발되고 전이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계속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적당히 간헐적으로 드시면서 암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예, 근데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이런 동물성 음식을 적당히 즐기면서 어떻게 암이 완전히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알레르기 음식, 예, 특별히 우유, 계란과 같은 알레르기 음식을 제한해 줘야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 1위로 만드는 게 계란이잖아요. 여러분들 오실 때 다들 1등급 계란 2개씩 꼭 챙겨 드세요. 알뜰살뜰하게. 예, 아주 좋은 이 완전 단백질을 드신다고 알뜰살뜰하게 1등급 계란 드신다고 저한테 오셔서 얼마나 자랑들을 하시는지 다 웃으시네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예,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다. 암 전문가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가. 그런데 사람의 소화기관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예, 뽕잎을 먹으면 병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유전자에 맞지 않는 체질에 맞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계속 육식형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니까 여러분의 소화기 장기는 이 직진형이 동물들처럼 일자로 돼서 예,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빵 뚫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꾸불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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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길이에요. 우리 장기는. 근데 계속 동물성 단백질을 동물성 지방을 넣으니까 상행결장 꾸불꾸불 횡행에 딱 멈추고 횡행결장, 하행결장 딱 멈춰서 여기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젖산, 피루부산, 각종 신장의 결석, 간의 담석들이 여기저기 다 축적이 돼 있어요. 온갖 기생충들. 그래서 5단계 해독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1단계에서 대장 청소하고 대장에 여기저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축적되어 있는 온갖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이제 대장암이 되는 지름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반대로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체질에 맞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고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들 알레르기 음식을 제한하고 각종 인공 조미료 대신에 여러분 뭐 쓰셔야 돼요? 예. 미원, 다시다 같은 걸로 여러분의 이 신경 독소를 계속 유발하는 그런 인공 조미료 대신에 인공 감미료 대신에 예, 천연 조미료. 하늘마을 3종 조미료 아시죠? 뭡니까? 예, 채소 부용, 채소 가루. 그다음에 또 하나? 예. 난 GMO, 유기농 간장가루. 좋은 간장 고르는 방법 아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 예,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래그. B12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잡아줘요. 예, 그래서 왜 저지방 채식하는 많은 의사들이 B12를 달고 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21세기의 불로소 가운데 하나가 비타민 B12,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염증이 안 생기게 해요. 그래서 제 29년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왜 제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래그를 넘버 2에 넣냐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고 이 캐럿 파우더가 뭔지 모르고 왜 이렇게 탄 견과류를 여기다 집어넣냐고 항의하는 전화를 한번 받으셨다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방부제, 인공색소, 인공향료 등을 다 멀리 해주셔야 돼요.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암 치료의 기본 식단은 뭐다? 예, 섬유질이 없는 식사가 여러분의 대장을 다 폐색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는 단백질 아니에요. 단백질 중독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독이 아니라 그래서 가스데이비 박사나 왓더헬스 다큐에 나오는 많은 암 전문가들이 여러분 모든 병은 단백질 중독입니다. 예. 그래서 가스데이비 박사가 자기가 아버지도 의사, 자기도 의사, 3대가 다 의사인데 이 환자 진료하고 저녁 때 되면 자기는 완전히 파김치가 돼요. 완전히 너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퇴근하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이제 1시간 동안 컥컥대고 뛰고 나오면서 트레이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이제 닭가슴살 한 6개씩 드시면 이제 보충이 돼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를 계속 했던 거예요. 자기 고치려고 논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걸?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가스데이비 박사가 자신의 모든 히스토리를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 잘못된 단백질 중독으로 여러분이 지금 병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세요. 하면서 쓴 책이 비만의 종말입니다. 예. 암 치료의 기본 식단은 닭가슴살 6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저지방 채식으로 섬유질이 1이에요. 넘버 1입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영양소는 예, 영양과 해독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음식이 첫째예요. 예, 단백질 중독 아닙니다. 몸에 기운 좀 내려고 단백질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본 식단은 저지방 채식이고 특별히 설포라판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간을 해독하는 음식. 간이 건강하면 여러분 암에 안 걸려요. 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에 노출된 겁니다. 간은 질병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 나오게 하는 통로예요. 질병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매 시간마다 중요 내용에다가 자꾸 첨가하는 내용이 여러분 귀에 좀 딱지 좀 앉으셔야 돼요. 근데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실제 적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 머리로는 인지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생활을 따라오셔야 돼요. 왜 아침마다 하늘마을 식단에 이 설포라판이 풍부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가 매일 나오는지를 이제 아시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 양배추가에는 설포라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을 해독하는 가장 좋은 간 해독제예요. 대신 난 GMO 유기농으로 된 걸 드셔야 되겠죠. 예.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브리셀 양배추, 치커리, 케일, 예,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밀키트 넘버 원에 예, 뭡니까? 유기농 양배추,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케일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해독이 돼야죠. 정화가 돼야죠. 암은 뭐가 답인데? 캔서? 디톡스 is answer. 뭐가 답인데? 해독이 답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암 환자는요, 제1차 항암, 제10차 항암, 제100차 항암. 여러분들이 예, 평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해독하셔야 돼요. 영양만 드셔서는 영양보다 중요한 게 해독이에요. 그래서 왜 최고의 지금 많은 암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막스거슨 테라피에서부터 기원이 오죠. 막스거슨 테라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해독과 영양입니다. 자, 우리 한가 해볼까요? 뭐와 뭐? 해독과 영양. 근데 여러분은 영양에만 이게 치우쳐가지고요. 단백질이 중독인데도 계속 단백질 파우더 좀 먹으면 어때요?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쳐다보시는 이유가 살이 빠지니까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고 싶으시죠. 예. 단백질 파우더 알고 봤더니 다 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 해독하는 동안은 몸에 기운이 좀 없어요.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지금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으세요. 예, 오토파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3일 동안 해독식하면 3일째 오토파지가 이 손상되고 망가진 세포가 너 죽어야 돼. 너 망가졌잖아. 너 암세포야. 너 정신 차려. 예, 집 나간 암세포가 예, 인지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비타민 B 컴플렉스예요. 근데 여러분 암세포는 아직도 집 나갔어. 정신 나가가지고요. 아직도 지가 정상세포인 줄 알고 자꾸 복제를 해요. 그래서 오토파지 명령, 오토, 파지, 스스로 예, 죽도록 파지 명령을 내리는 게 언제 일어나냐면 3일째 되면 여러분들 공복 시간을 즐기셔야 돼요. 배불러가지고 배 땅땅거리고 졸려온 시간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오토파지가 내릴 수 있도록 공복 시간을 즐기셔야 되는데 조금만 배고프면 아이고 으아쓰워라 배고파 죽겠네. 배고프면 절대 안 죽어요. 죄송하지만. 배 터져 죽어요. 죄송하지만. 거꾸로 가셔야 돼 이제. 자, 보셨죠? 암에서 회복되려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식습관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 명언이에요, 명언. 자, 암치료의 기본 식단 저지방 채식이고 설포라판이 풍부한 예, 간을 해독하는 예, 해독이 끝까지 답이기 때문에 그래야 암이 억제됩니다. 1번 잊지 마세요. 그래서 넘버원이 해독제예요. 예, 녹즙 좋은데 여러분들이 녹즙기에 넣는 것들은 섬유질을 다 빼는 거잖아요. 섬유질 통째로 살아있는 유기농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설포라판가를 아침마다 먼저 드셔야 돼요. 넘버원입니다. 아셨죠? 제가 왜 이걸 만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이거 녹즙 못해 먹으니까 녹즙은 또 기계에 넣어가지고 이걸 섬유를 다 빼냈기 때문에 통째로 유기농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예, 토마토부터. 자, 넘버원이 해독입니다. 자, 두 번째.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을 올려서 면역을 쑥쑥, 백혈구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나. 예, 면역력이 있어야 암세포가 물러가죠. 근데 면역이 없으니까 백혈구 암세포를 못 죽여요. 면역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는 산화질소가 들어가서 우리 지방의 범인이라는 콜텔 에세스틴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가 쓰신 책에 보세요.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 여러분 필독도서예요. 꼭 보세요. 그거 못 보시면 제 강의에 다 나오죠. 예. 콜텔 에세스틴 박사의 왔다 헬스 다큐에서 강의하시는 분 보셨잖아요.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 범인이 뭐래요?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박으신 분들 지금 몇 개 받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왜 심장에 스텐트 박았어요? 심장에 기름이 꽉 차가지고 심장이 꽉 막혀 있으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심장 마비가 오면 돌아가시니까 그거 철망으로 스텐트라는 철망으로 풍선 불어가지고 이 심장혈관을 확장시켜 놨잖아요. 스텐트 하기 전에 하늘마을 오세요. 예, 중풍 딱 올려 그러면 하늘마을 오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해독하셔야 돼요. 빨리.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과일식 하셔가지고 빵빵 뇌혈관 막힌 거 심장혈관 막힌 거 빵빵 뚫으셔야 돼요. 트레펑으로. 근데 자꾸 뭘 드신단 말이야. 막혀있는데. 예? 심장 막혀있는데 자꾸 고기 드세요. 기운 내시게. 웃잖아 이거. 자, 면역을 올리려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뇌혈관 빵 뚫고 심장혈관 빵 뚫어내요. 깨셨죠 지금?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계속 매 시간마다 제가 이게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요. 제 29년 노하우 보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로 옥사이드 산화질소가 지방을 쫙쫙쫙쫙쫙 흡착해. 여러분 뱃속에 있는 대장에 있는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에 있는 온갖 기생충과 지방들을 쫙쫙쫙쫙쫙쫙쫙 흡착해요. 쫙쫙 흡착해요. 이게 모두 범인이에요. 그래서 몸을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암치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변비가 모든 병의 암의 원인이에요. 만성질환에. 독소가 빠져야 되는데 독소가 안 빠지니까 암덩어리 분해해보면 죄송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똥덩어리예요. 배출되지 않은 똥덩어리가 대장을 썩게 만들어서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 없어야 돼요. 변비약 먹어서 없애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고섬유질로 바꾸셔야 됩니다. 식단을. 그래서 모델들이 왜 이쁜지 아세요? 성형수술 안만 해도 내장이 예뻐야 대장이 예쁘고 신장이 예쁘고 간이 이뻐야 외부로 표출이 됩니다. 뱃살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내 몸에 독소가 지금 축적이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변비가 없어야 돼요. 하루 저지방 채식을 하면 건강한 배변 작용은 하루 몇 번? 두세 번. 근데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오늘 오신 분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관장하고 난리를 치시지. 그래서 대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5단계 암 환자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대장 청소부터 해야 돼요. 변비 없애고 대장을 깨끗이 클리닝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1단계가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닥터 다렐 울프 박사가 많은 현대인들은 참 이상하다. 지하철을 타고 차를 타고 좁은 공간에 4평 공간, 5평 공간에 있으면 썩는 내가 진동을 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제 방에 여러분 하루 종일 상담하다 보면 창문을 다 열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요. 저도 7년째 관장 매일 해요. 배변정에 하루 두세 번 하는데도. 왜 방 청소는 매일 하시고 화장은 맨날 하시는데 대장 청소를 매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 몰라. 고섬유질 식사를 하신다고 해도 대장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단계가 대장 청소. 그래서 대장의 독소와 박테리아, 곰팡이 등이 혈액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 1년마다 6개월마다 대장의 용종이 6개씩 10개씩 떼내신대요. 용종이 뭐가 돼요? 선종이 되고 선종이 크면 암이 돼요. 그래서 대장이 막히면 차례대로 폐쇄가 됩니다. 고속도로가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사고 나면 차례로 충청도까지 쫙 연쇄적으로 길이 밀리는 것처럼 우리 몸이 도미노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대장이 막히면 차례대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혈액이 첫째 깨끗해야 되고 1번에서는 혈액을 정화시킨다. 그래서 디톡스를 계속해야 된다. 2번은 대장 청소 계속해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6개월마다 5단계 해독을 하시는 거예요. 암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거의 다 그래요. 100명 중에 99.9명, 거의 100명이요. 대장이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제가 29년째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대장이 안 막힌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딱 한 분, 5단계 해독해서 이제 깨끗해진,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 작년에 우리 4개월 하고 가신 분들, 5단계 해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규칙적으로 대장이 깨끗해져 있죠. 그래서 절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장의 독소가 박테리아가 곰팡이들이 계속 혈액으로 들어가서 대장이 줄줄 새서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대장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질의 알러지 음식, 밀가루 음식, 글루텐 프리, 요새 그래서 다들 글루텐 프리 하시잖아요. 요새는 뭐 대기업에서도요, 저지방 채식의 중요성을 알아서 요번에 제가 비건 페스타에 가봤더니 죄다 다 대기업에서 다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새 암 전문가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조인하잖아요. 영양의학의 중요성을 지금 이걸 간과하고는 절대로 만성질환 암 환자들을 못 고친다는 걸 이제는 의료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음식,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모두 금해야 돼요.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소화기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이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장에서 체내로 들어오면 이것을 잡기 위해서 면역이 크게 떨어지니까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중요한 거 아시겠죠? 세 번째, 암치료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몸을 항산화하는 겁니다. 자꾸 산화시키는 기름기 있는 음식들,
여러분 보면 예, 튀긴 음식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고기 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지방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몸을 자꾸 산화시키고 노화시키는 음식들이에요. 반대로 예, 엔티, 저항하는 거. 산화를 저항하고 노화를 저항하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오메가3와 6가 풍부한 햄프씨, 치아씨, 아마씨,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현미, 콩. 오늘 이 얘기했더니 현미밥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몸이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도 현미밥 맛없어서 못 먹었어요. 항산화 시켜야 돼요. 우리 몸 매일 산화되고 노화되고 계속 항산화제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노화되고 산화되잖아요. 최고의 성형은 뭐다? 해독이다. 해독을 하면 몸이 계속 산화되고 노화되는 걸 계속 예방해 주죠. 그리고 영양 균형이 맞는 음식을 드시면 미스 코리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분들 지금 다 예. 자, 이 산화된 몸을 항산화시키면 세포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그래서 더글래스 그라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왓더헬스에서 나온 그 중요한 이 암 전문가들이 한국말로 책 다 번역돼 있어요. 더글래스 그라함 박사 예, 산 음식 죽은 음식 좀 보세요 사서. 예, 모르시면 제 유튜브에 나오죠. 그거 좀 강의 들으시고. 죽은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의 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대신에 뭐? 항산화제인 산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 예, 효소가 살아있는 로푸드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매달 마지막 주에 지금 요리 강습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죽기 전까지 몸이 아파서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건강에 신경을 안 쓰시니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산화된 몸을 항산화시키려면 세포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면역이 살아나서 만성질환이 호전되고 암세포의 성장이 딱 멈춰서 캔서 돌먼시 상태가 되는 이런 항산화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항산화 음식은 뭐다? 과일과 채소다. 아셨죠? 효소가 살아있어서 그대로 드실 수 있는 거. 자, 우리 신생아가 여기 있어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이쪽에는 소고기가 있어요. 이쪽에는 사과가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아장아장 어디로 갈까요? 본능적으로 아이가 고기에 손잡으러 갈까요? 사과 먹으러 갈까요? 예, 본능적으로 산 음식으로 손이 가요. 예. 왜 우리가 지금 몸이 병들었냐면 죽은 음식 때문에. 항산화제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글루타티온이에요. 자, 글루타티온이 여러분 지금 글루타티온 드시고 계시죠? 글루타티온이 간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해독 예, 영양소죠. 여러분 실리마린 드시고 계시잖아요. 예, 엉겅퀴. 간 해독하는. 예.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게 하려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다 모든 암에 노출이 돼요. 암이 생기고 재발되고 전이되는 건 간이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가 돼서 항산화 작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엘렌 게비 박사님이 내추럴 메디신이 자연의학에서 계속적으로 21세기에 불러쳐 암 환자의 필수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암 환자는 평생 뭘 드셔야 되냐면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나오도록 밀크시슬, 엉겅퀴, 예, 실리마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리버 서포트 간을 보호하고 해독하는. 그래서 간에서 간에서 담석이 잘 안 생기고 담낭에 담석이 잘 안 생기고 신장의 결석이 잘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의 관문인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되게 하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양 하시고 자꾸 단백질 중독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음식, 몸을 치료하는 음식은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같이 해주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인데 그 음식은 다 어디에 있냐면 과일과 채소에 있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왜 암 환자가 과일과 채소하고 친해져야 되는지 아시겠죠? 811을 기억하세요. 이제 80% 단백질이죠? 예, 살 빠지니까 단백질 좀 드셔야 되겠죠? 자, 80%가 뭐예요? 산 음식이에요, 산 음식. 자, 산 음식이 뭐예요? 나이트로 옥사이드. 예. 산화질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에 있는 나이트로 옥사이드를 계속 드시다 보면, 예, 어때요? 간에서 글루타티온이 잘 분비가 돼서 간에 이제 담석이 잘 안 생기고, 신장의 결석이 안 생겨. 예. 요산 수치, 단백뇨도 정상적이야. 예. 지방간 수치도 정상적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암이 더 이상 재발되거나 전이 되지 않고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구구절절이요. 이거 지금 1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요거 한 페이지 가지고도요. 몇 시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제 29년 노하우로 볼 때 이거는 지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내용 못 써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정상세포는 사립체, 세포의 용광로에서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내지만 암세포는요, 산소를 활용하지 않고 뭘 활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 파스타, 흰 밀가루, 흰 설탕, 흰쌀, 이런 걸로 이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해요. 따라서 포도당을 만드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정제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흰국수, 흰빵. 예, 저 고기, 생선, 우유 뭐 이거 안 먹는데요 하는데 흰빵이 완전 주식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빵에 뭐 들어가요?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예, 설탕 들어가죠. 예, 우유, 계란 들어가죠. 이런 정제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는 것보다 거의 제한해야 되죠. 암세포를 굶겨 죽여라. 예, 암세포 오토파지가 뭐예요? 굶겨 죽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세포는 살리고 암세포는 죽은 음식은 넣지 않으시면 암세포는 굶어 죽어요. 맞죠? 특별히 혈당, 포도당을 급히 올리는 흰쌀, 흰 밀가루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제한해야 되고, 예, 근데 살 좀 찌려고 가셔가지고 예, 흰쌀 살살 시작하시면 섬유질 하나도 없어서 또 막혀요. 혈관이 또 막혀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이 많은 콩 종류의 이 천연 탄수화물, 예,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거예요. 80%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과 진짜 탄수화물은 다릅니다. 가짜 탄수화물 아니고. 설탕, 메가당, 포도당 등 당분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암세포의 먹이가 돼서 암세포를 자꾸 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저트 같은 거는 제한하셔야 되겠죠. 예. 자, 가공식품, 정제식품 이거 보세요. 흰쌀, 흰밀가루, 뭐, 예, 국수 좋아하시죠. 뭐, 흰빵 좋아하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이 면역력을 자꾸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알러지를 유발시켜요. 식품 알레르기에서부터 큰 병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면역을 크게, 거기다 이거 다 글루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인들도 글루텐 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콩고기 글루텐 대신에 뭘 써요? 예, 글루텐 대신에 뭐 씁니까? 타피오카, 만주오카 같은, 예, 글루텐 대용으로 전분가루를 쓰잖아요. 거기다 치아씨드를 넣어주면 마약 문명의 힘이 가장 센 이유가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먹어서. 섬유질이 얼마나 많아요. 대신 치아씨드는 10분 정도 불렸다 드셔야지 올챙이 눈처럼 조금 부풀어 오르면, 예, 그렇게 드시면 그냥 섬유질이 있어서 대장이 뻥뻥 뚫려버려요. 대장이. 그러니까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은 진짜 건강한 음식입니다. 여기 식물성 단백질 다 들어있잖아요. 치아씨드 고기보다 훨씬 높아요. 단백질 함량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 제가 발음이 빨라가지고 뉴트만 기억하실라 또. 다들 댓글에다가 그 원장님 강의하실 때 그 뉴모트 이거 뭐예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영양 효모. 얼마나 단백질 덩어리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단백질 하시냐고요. 속닥속닥 하셨죠. 단백질 파우더 좀 먹어볼까? 살 좀 찌게? 지금 살찌시면 안 돼요. 아마존 살찌시면 암 같이 큽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암세포 어떻게 죽여라? 아사할 때까지 굶겨 죽여야 돼요. 그래야 아싸 하십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들 제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식의 지방도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방이 뭐다? 범인이다. IGF-1과 메티오닌. 특별히 육식 지방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게 뭡니까? 수육이에요? 족발. 예, 죄송하지만 전 족발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육인지 족발인지 그리고 이게 뭐 꼬리곰탕 같은 건가요? 설렁탕? 자, 이게 다 아라키돈산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해서 강력한 발암물질들이죠. 혈액을 끈끈하게 응고시켜서 점액질로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관이 다 폐색되게 만드는 주범들. 자, 우리 선생님 친하시던 애들. 자, 암 치료의 기운을 내라고 고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예,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부부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간암에 걸려서 오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바쁘셔서 예, 3주 만인가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 남편이 좋아하는 이제 족발을 사들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 사모님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 길을 울고 집에 가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서 아시거든요, 이제. 예. 예, 왓더에서 다큐 보셨거든요. 정신 바짝 나시죠. 야, 내가 지금까지 먹던 거랑 거꾸로 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오면서 그래도 마귀야 물러가는 좀 너무했죠. 그죠? 암 치료에 기운을 내라고 고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하시는 얘기예요. 자, 고기에는 포화 지방이 많아서 면역을 점점 약화시키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를 계속 찍어내요. 예, 증식, 이거 중식이 아니고 분열과 세포 분열, 계속 세포 증식, 자기와 똑같은 암세포를 자꾸 찍어내요. 그래서 이런 글라이신이 풍부한 이런 음식들, 족발, 동물의 뼈, 관절 연골에 이 콜라겐, 예, 요새 막 콜라겐 주사들 맞고 오시죠. 글라이신이 35%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성으로 이뻐지시는 게 아니라 해독하시면 여러분 미스코리아들 되세요. 네. 대신에 이제 뭐 드셔야 되냐면, 예, 구연산, 주석산, 유기산이 풍부한 사과산, 레몬과 귤 종류 리모닌 성분은 암 유전자를 억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사과 드시고 저녁에 과일 드시고 이게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여러분의 이 암세포를 그냥 깨갱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항암제들입니다. 예. 구연산이 풍부한 이 과일과 채소, 사립체의 기능을 좋게 해서 뭐 어떻게 만든다? 여기 아포토시스, 세포 자멸, 예, 자살 명령을 내려서 망가진 암세포 죽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뭐를 자꾸 드시면 뭐 레몬과 귤 종류 리모닌 성분도 그렇지만 사과, 포도, 바나나, 귤, 레몬, 예, 오렌지, 예, 이런 유기산이나 구연산, 주석산이 많은 이 과일들은 암세포의 자가 사망을 유도해요. 그래서 너 병든 세포 너 죽어야 돼.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는 애들을 이런 것들을 드셔야 빨리 이제 암의 동면 상태로 들어가죠. 얘네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대신에 발암물질은 경화유, 트랜스지방, 튀긴 음식, 인공색소 등이 지방의 범인이잖아요. 이거 제한하십니다. 자, 10가지 지금 이제 기억 다 하시고 있죠?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지만. 그 다음에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예. 우유, 유제품 다 이거, 자, 우유를 다 만든 음식들이죠. 요플레, 요거트, 예, 라떼. 다 대장암의 원인이 되므로 여러분들 제한하시라는 거예요. 자, 단백질이 있어야 면역 항체를 생산하고 증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암을 유발하고 암을 계속 키우는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은 뭘 드시래요? 여기 보니까 콩 종류하고 뭐 드시래요? 스피루나는 가장 좋은 우주에 갈 때, 예, 완전 식품으로 드시는 게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의 만나가 스피루나가 아닌가? 자, 기운 없으신 분은 스피루나 드시면 되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 햄프시, 아마시, 치아씨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피루나를 보면 이렇게 그 요새 바다가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GMO 유기농으로 된 이런 클로렐라인 스피루나 여러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피루나는 하루에, 예, 여기 보면 3번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피루나 외에도 햄프, 아마, 치아에서도 아주 좋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하루 2번 제가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셔도 돼요. 자, 여기 그 논문 좀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4년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야채와 과일, 콩, 정제하지 않은 곡물,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지중해식 식단은 암 발생률을 몇 프로나 감소시키더라? 60%나 감소시켜요. 강력한 항암제예요. 그래서 우리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음식이 더 이상 내 암을 크지 않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야채, 과일, 콩, 정제하지 않은 곡류, 견과류, 올리브 오일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죠? 예? 모르시나? 자, 게다가 이런 식사는 살도 빼주고 콜레스테롤 혈당도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논문 볼까요? Cancer and 암과 지중해식 식단을 리뷰한 이제 논문을 좀 보시면, 자, 여기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포를 산화시키고 그리고 염증 과정을 줄여주고, 예, 세포를 산화시키거나 또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줄여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되는 DNA를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계속 생존하고, 그 다음에 혈관신생을 만들어서 암이 클 수 있는 길을 내는 엔지오제네시스와 같은 혈관신생과, 그 다음에 염증, 그리고 이 암을 전이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avoiding, 피하게 하는, 이 보호하는 효과를 주는 식단이 뭐냐면 요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거예요. 요 지중해식 식단은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암 발생을 퇴치하는 그런 아주 강력하고
이 매니저블한 메또 이 아주 이 관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소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와 같은 이런 식단이 저지방 채식 식단이 여러분의 암 발생률을 60%나 감소시켜줘요. 여러분의 모든 만성 질환에서 회복되게 하는데 저지방 채식 식단이 관여되지 않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자와 맞지 않는 음식이 여러분을 다 병들게 했어요. 멘탈도 떨어지게 하고 바이탈도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하이 왔다 간 것처럼 멘탈 사인도 하이 해야 되고 바이탈 사인도 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암이 퇴치됩니다. 자, 암 퇴치하는 방법 오늘 아주 너무 중요한 이 앨런 게비 박사님이 이거 지금요 이게 한 10페이지 정도에 정리해 놓으셨지만 이거 논문 수만 권의 논문이 집약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하고 통계 데이터 나온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도요 수많은 어마어마한 논문이 거기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29년 노하우를 1시간에 풀어내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걸 알아들으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들 다. 아셨죠? 예.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제 지난 시간에 올리브 오일 어떻게 고르는지 아시죠? 그리고 3종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과 또 뭐가 있었죠? 라이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와우. 예. 자, 근데 여러분이 조금 온도를 가열해서 드신다면 엑스트라 버진 쓰셔야 되죠? 라이트 쓰셔야 되죠. 예, 그걸 모르고 주방에 와서 왜 라이트 쓰냐고 엑스트라 버진 용도 따로 있고 그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번에 공부하셨고 혈중 이 아마씨 대표적인 오메가3 오일 중에 넘버 원이 뭐예요? 들깨하고 아마씨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왜 들깨 한 숟갈 드시는지 아시겠죠? 들깨 이제 그냥 통과하시면 안 돼요. 아마씨도 드시죠? 그래서 오메가3와 아마씨를 매일 왜 암 환자들이 먹는지를 아시면서 드셔야 돼요. 예. 만약에 생선을 정 포기를 못한다 그러면 생선 구이로 드시지 마시고 무나 시래기 넣고 어떻게 해서 드시래요? 졸여서 드시래. 이건 암 환자는 아니지만 암 환자의 경우는 이것도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포상휴가 주시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것만 또 기억하신다.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포상휴가 주랬어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열을 가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쓰시는 게 좋다. 이제 녹차는 암으로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녹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불면증을 유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녹차 대신에 여러분 녹즙하고 나물 종류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아시죠? 암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짧은 내용이지만 암 발생을 퇴치하는 강력하고 여기 보셨죠? 아주 파워풀하고 매니저블한 메소드다. 이게 나오시죠?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아주 관리 가능한 암 발생을 퇴치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관리 가능한 이 방법. 오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14가지 배우셨습니다.